자, 일단 LNF가 19만 원대 위쪽에서 마감이 잘 됐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LNF를 일단은 19만 원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장 초부터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개장 초에 조금만 지켜보시죠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됐고, 또 꼬리 달리고 힘겨워질 수 있나, 심리적으로 이제 뭐 전거래를 대비해서는 수익이더라도 최고점을 놓쳤다라는 그 심리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돌렸으니까 다행이지, 더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야, 이거 어디서 차익 실현 정리를 할까, 이 고민이 앞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차익 실현이 되고, 누군가는 재편입의 기준이 되고, 누군가는 신규 편입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오늘 시초가가 13.14, 그리고 저가가 이제 17만 3천 원에 8.74였는데, 그때 이제 돌릴 때 기준에서 거래량이 이제 수반됐기 때문에 시초가 돌리는 그 구간까지 13%까지 뭐 특이한 케이스로 따라 붙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17만 6천 원 이런 범위에서 10% 등락 범위 수준, 거기서 이제 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기존의 비중을 뭐 10%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강할 것 같으면 옆에서도 따라 움직이면 좋죠. 사실 에코프로 BM이 움직일 때 이제 RNF도 LNF도 이제 따라 움직였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제한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 이렇게 돼 있죠. 결론적인 부분은 요 구간에서 신규든 추가든 재편입이든 될 수 있었고, 우리는 개장 초에 차익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뭐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가기는 어려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곳 좀 찍고 다시 밀렸을 때, 그 자락에서 재차 또 밀리면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차익 실현합니다 했는데, 다행히 요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 18만 6천 원 이탈돼서 쭉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9만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니다. 그죠? 앞부분에 이제 뭐 또 중간 자락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18만 6천 원 이탈되면 전량 매도합니다. 라고 했는데, 딱 그 자리, 그 정도 자리에서 이제 맴돌다가 돌렸단 말이에요. 돌리고 다시금 또 19만 8,800원까지. 근데 19만 8,800원까지 물량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뭐 직장 다니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러셨다면 이제 중간에 한번, 그다음 마지노선은 19만 800원. 우리는요, 결론은 19만 원에 다 정리된 걸로 기준을 설정한다. 그래서 LNF는 이제 우리는 없는 거예요. 월요일 날 다시금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 잘 됐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날 삼성 엔지니어링의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었는데도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실 오늘의 LNF랑 똑같죠. 매도가 있는데도 오늘 강세를 띄었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좀 이따 이제 수급 봐야 되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이외의 기관들의 매도가 더 크게 나왔을까요? 손바뀜이 있었을까요? 어찌됐건 굉장히 공격적으로 물량이 떠넘겨진 것이 아니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물량이 떠넘겨지지 않고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깨져 내려온 것이기를, 그러면 이제 돌릴 때도 상당히 강도 있게 돌리니까 주봉상으로는 뭐 크게 부담은 없어요. 사실은 주봉상의 기준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버겁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제 수급의 기준이 추세적인 반전 쉬어가는 구간 설정, 아니면 다시금 강도 있는 흐름을 줄 거냐. 지난주에 원체 거래대금을 터트리고 고점을 넘겨놓은 거라서, 그렇다면 추세 강화로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진짜 멋진 28,000원대 52주 고가를 넘기는 고점을 받고, 52주 고가를 넘겼는데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거래가 이제 뭐 아주 제한적이지도 않았고 2천억 이상이었고, 오늘은 거래가 이제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월요일부터 해서 거래가 월등히 실리면서의 흐름이 나와주기를.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도 일단은 주력주 쪽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기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를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정리를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편입한다라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좀 방안 전체적인 전략에서는 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2위에서 뭐 이런 기준을 떠나서,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LNF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LNF가 주가가 들어 올려졌다고 해서, 그리고 뭐 LNF 뭐 이쁜 짓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떠나서, 그러면 예전 기준으로 진원생명과학을 아까 본 종목 기준에서 보시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뭐예요? 그 보도 자료도 많이 나왔고, 증권사 조그만 리딩 투자증권에서 보도 자료 나온 거 그걸 재탕을 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 거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도 자료 나온 거를 재탕을 해서 뭐 분석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더 업이 됐었죠.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이 요 기준에서 1조가 안 되는 게 웃긴다. 지금 뭐 경쟁사의 밸류가 10조를 받았는데, 자회사 갖고 있는데 무슨 1조도 안 되냐 얘가. 근데 결론은 그런 보도자료에서의 흐름과 뭐 주요주주 지분 지금 9%의 기준에 매출도 없고 실적도 없고, 결국은 이제 제자리로 다 꺾여져 내려오는데, 물론 요때 들어가서 이제 뭐 짧게 끊고 나오면 되죠. 배운 그대로 우리가 이제 기준 잡은 그대로 요 기준에서. 근데 실질 그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대형주의 거래대금하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규모에서의 거래대금하고는 차이가 나요. 우리 물량이 우리 물량 속에서 같이 만들고 있는 거죠. 하여간에 뭐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에서는 하이닉스를 대처할 만한 종목군이나 이런 쪽이 없어요. 물론 이제 LG화학처럼, 그러면 LG화학이 꺾여졌다 돌릴 때, 바닥에서 돌릴 때, 그때 대량 뭐 어제 같은 날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주력주를 전체적인 전략에서는 그렇게 잡아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 기준에 요즘에는 막 문자를 같은 종목에 여러 차례도 보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체 뭐 외부에 계신 분들, 또 라이브 방송 접속 인원이 3분의 1이 안 돼요. 요즘 더 줄었어요. 한 4분의 1? 라이브 방송 접속 인원이 4분의 1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점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개별적인 성향에서 나는 도저히 이쪽에 변동이 나오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가 계속 기준 잡고 있는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데 왜 얘를 계속 쳐다봐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움직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뭐 개별 기준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일단 IT와 자동차, LG화학 쪽에 묶어두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 나머지 이제 일부 자금을 가지고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비중 조절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다 떠나서 하이닉스만을 놓고 따졌을 때, 하이닉스의 이때 당시의 흐름,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제 수급밤에도 사실 굉장히 꼬였죠. 근데 이 당시의 흐름에서 물량을 던진 거는 누구라고요?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 기준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물량 다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 다이와 쪽도 한 1,000억 정도 하이닉스의 물량을 던졌는데, 그 당시 기준을 이제 한번 보시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급이 멈춰져 있어요. 이 가격에서는 다른 쪽에서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이제 8월 이후에 매도 부분으로 놓고 보실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기간 분석에서 예를 들면 8월 2일 이후에 외국계에서의 매도 기준에서의 순위, JP모건 이 친구들 보면은 지들이 여기서 다 팔았단 말이에요. 지들이 8월 11일, 12일, 뭐 10일부터, 그죠? 이렇게 200만 주, 270만 주, 적지 않은 물량이죠. 270만 주면 0.3%인데 270만 주면 잠깐만 1%가 700만 주면 0.3, 0.4%에 가까운데, 그 다음에 다이와가 이때 당시 한 1,000억 팔았거든요. 다이와가 200만 주, 1,000억 이상이 2,000억을 팔았네요. 그죠? 그리고 모건스탠리, 그러니까 대부분 그들이 다 여기서 다 파는 거, 자기들이. 그러니까 300만 주 정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구가 다 팔면서
주가를 박살을 내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외국인들 지분이 46.8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하게 떨어져 내려온 이 음봉 기준, 그 기준점의 흐름을, 글쎄요, 지금 실적 범위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크게 하향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16조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은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리고 지들이 팔았죠. 근데 골드만삭스 쪽은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16조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12조 기준 잡았을 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기준에서 비교할 바가 없어요. 시가총액 규모에서. 이날 그 8월 13일 날 최저점 찍을 때, 8월 13일 날 최저점 찍을 때 네이버가 그날 시가총액 2위 올라왔는데,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은, 얼마 추정이냐면은 지금 1조 8천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장주여도 1조 8천억하고 16조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오히려 네이버가 2위까지 치고 올랐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깨져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좋게 보는데. 그럼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좀 너무 이제 과한 거죠. 그 기간이 일단은 굉장히 이제 과하게 오랜 기간이었는데, 사실은 앞전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앞에도 사실은 그랬어요. 시세 내줄 때 딱 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시세가 이제 좀 멈춰져 있는 그 흐름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흐름의 이제 기준 좀 놓고 보시면서, 이때처럼의 흐름이면 가장 좋죠. 이제 저평가 상태에서 업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렇게 올라와주면 진짜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할 자리를 주지를 않아요. 한 달 그 조정폭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한 달 조정폭이 뭐 15%인데 뭐. 예? 최고점에 샀어도 분할 매수했으면은 손절 범위 10%를 넘기질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흐름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어찌됐건 이제 지금 기준에서 과도하게 이제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코로나19 이후에 시장 반발력 때에 이때도 한 7개월 이상을 솔직히 헤맨 거죠. 얘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그러고 나서 이제 짧고 굵게 시세를 줬는데, 이번에는 횡보가 아닌 고점 대비해서 너무 미끄러지다 보니까 진짜 뭐 숨쉬기조차도 곤란할 정도로 지금 버거운 거죠, 사실상.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쪽을 정리해서 이동 범위를 잡지는 않겠다. 이쪽을 정리해서 이동할 만한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종목군이 제한적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글쎄요, 뭐 어찌됐건 우리가 현대제철 잠깐 들어갔다 잠깐 뭐 수수료 빼고 소폭의 이익 보고 나왔지만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올라가다가 버겁단 말이에요. 이제 실적 좋아지고 뭐 다 좋은데, PBR 낮은 거 좋은데 지금 실적 장세에서 지금 PL 기준이 뭐 6배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6배랑 똑같아요. 성장주로.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 5% 두들겨 맞았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다시금 또 눌렸어요. 근데 41만 원의 기준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PR이 10배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F 에코프로 BM을 설명해 드릴 때 10조 원의 수주를 받아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0조 수주 받았는데 그게 3년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SK 이노베이션 쪽에 매출 비중이 있죠. 그러면 10조 원에 대한 성장성 부분은 지금 주가에 넘치고도 넘쳤다는 거예요, 사실은. 얘도 그렇고, 뭐 오늘의 기준에서 LNF도 마찬가지고, LNF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효성 첨단 소재도. 근데 지금 주력을 빼서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주가가 버거운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고, 그리고 수급 범위에서의 기준도 우리가 비중을 방안에 전체적으로 채우고 들어갈 수 있는 규모 자체는 되지가 않는데, 특히 이제 다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이제 뭐 헝다그룹 같은 그런 내용들이 진짜 시장에 악영향을 줘서 흔들려 버릴 때는, 그럴 때는 대처가 안 돼요. 우리 물량으로 주가가 깨져요. 우리 물량으로. 대형주, 극대형주는 그렇지는 않거든.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규모 면의 차이에 따라서는 우리
물량으로 깨진다. 하여간에 결론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 설정 기준 잡아드릴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력주에서도 비중 조절이나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는 건들진 않는다. 어지간해서는 건들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비중 조절의 기준인데 내가 스윙 종목을 매매하기에 비중이 너무 없다. 혹은 나하고는 도저히 이 포트폴리오 비중 설정 범위나 이런 게 맞지 않다라고 하실 때에 움직이시는 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지금은 이제 8월 달에 말 같지도 않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CLSA가 먼저 냈죠. 그 보고서의 내용 4분기에 뭐 디램 가격이 그것도 PC발 현물 디램 가격의 고점 정점이 부담스럽다. 이거는 대도 않는 얘기고 뭐 그렇게 되면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악화돼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그렇지 않죠 지금.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이번 바닥을 진바닥으로 보고 대처를 한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삼성전자 실적 범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추세 강화 돌림목의 기준점으로 설정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좀 염두를 해두시는 걸로.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에 최근에 수급 범위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꼬여있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쪽도 19만 원 넘긴 흐름에서 이제 미끄러져서 너무 아쉽지만 또 오늘도 18만 원대 기준에서 또 살짝 미끄러져서 아쉽지만은 다음 주 기준에서부터 또 들여다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LG전자 마찬가지로 14만 원 전후에서 하방 좀 보시고요. 전체 추이는 절대 약한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월봉에서 추이는. 그다음에 이노텍이야 이제 뭐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의 기준인 거고. 그다음 DB하이텍도 과도하게 지금 미끄러져 있는데 이쪽도 지금 누적 수급 범위 감안해서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신규 매매가 나갈 때는 어차피 이제 거래가 수반돼야 되겠죠. 가격 메리트로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원체 이제 요즘에 변동이 큰 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똑같이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일 때 기준을 좀 설정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기계적으로 뚜렷하게 들어갈 쪽이 없을 때는 기계적으로 이제 주력주의 편입 기준 문자가 1순위로 먼저 나가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고차의 범위 가져갑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10월 저점을 깨고 60만 원 깨고 내려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때보다 더 악재가 더 그러면 수반돼 있는 거니까. 현대차 마찬가지고요. 기아 마찬가지고 일단은 이제 실적 대비 좀 과하다라는 쪽의 해석을 가져갑니다. 이슈로 움직인 종목군들이 아니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인 거니까 그 기준. 그리고 이제 HMM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현금 여력이 없어서 내가 움직임을 가져가겠다 하면은 정리했다가 나중에 거래 터질 때 다시 들어오면 돼요. 지금 이제 하방이고 나는 외부에 있고 그냥 매매보다도 가져가면 얘가 수익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방 잡히고 충분히 이제 불확실성 어느 정도 다 대부분이 해소가 됐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시 재차 부각될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매각이 얘는 재료가 아니에요 사실상. 정부 지원이 더 절실한 기준이죠. 그런 내용에서 좀 보고 누적 수급 범위 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손바뀜이 그러면 오늘 많은 거죠. 100만 주 단위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 외국인 110만 주 매도에 기간 40만 주 매도 매수 부분이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뭐 24만 5천 주 개인에게 떠넘겼는데 이틀 연속의 수급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가격만 쭉 끌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된다면 뭐 다음 주 월요일날 수급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급만 예전처럼 급격하게 뭐 100만 주 단위씩 막 매도가 나오는 것만 아니라면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추세 강화 거래량만 터져 있으면 추세 강화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SM도 최고점 찍고 나서의 눌림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오늘 뭐 보합으로 끝났지만 뭐 강보합 이렇게 끝났지만은 개인들 수급은 여전히 빼앗겨지는 추세 범위.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뭐 어제 기준점 설정해서 본다면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럽진 않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차피 비중이 없으니까 얘도 이제 따로 빼놓게요. 이 같이 놓다 보니까 이제 변동이 나올 땐 좋은데 밀릴 때는 괜히 외부에서 볼 때는 녹화 뜰 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산 피어셀도 5만 원 밑에 놓여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비중이 없거나 혹은 이제 뭐 전략 궁금하시면 말씀 또 하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5만 원 공방 또 위쪽에 흐름도 나오는데 앞선 고점 넘기는 쪽으로 기준을 잡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나 현금 여력도 없고 그러면 일단은 정리했다 거래 다시 터질 때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추세 범위나 모든 부분들 일단 이쪽은 이제 기준점을 주 초반의 기준에서 2차 전지는 좀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기준을 잡을게요. 에코프로 PM도 주 초반의 기준에서 정리 기준 설정하겠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이제 눌린 폭이라서 그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오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 있었는데 기관들이 좀 매도가 있어요. 저기서 이제 바닥은 일단은 잡아놨고 9월 들어서 9월 첫날 좀 비이성적인 물량 출하되면서의 주가 조정폭이었는데 원체 이제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좀 빠르게 돌려놓은 추세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NF 오늘 22만 8천 주 결국은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부분. 근데 이제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개인들이 흥분해서 사서 들어올렸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밑으로 집어 던지는 매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막 공격적으로 막 집어 던지는 이런 매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효성 첨단 소재도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인데 여기도 이제 손바뀜은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다. 그렇게 해서 87만 7천 원 또 신고가를 또 만들어놨어요. 그 부분의 흐름을 조만간에 이제 정점 인식을 한번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빠져나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좀 고민해보는 그 기준을 설정할게요. 오버슈팅이 한번 제대로 나와주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뭐 한 15% 20% 뭐 이슈 불거져서 LNF처럼 뭐 갭 상승 나오고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이니까 아직까지는 작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CIS 같은 경우가 오늘 기간에서만 10만 8천 주 매도고 외국인은 좀 샀어요. 그러니까 마감 동시 효과의 매수가 또 7만 6천 주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1만 9천 주뿐이 안 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한 매도와 매수 그게 다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프로그램을 통한 매도와 매수. 근데 이것이 예를 든다면은 개장 전에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이게 추정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130만 주 살 때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매도가 모건 스탠리고 다른 쪽이 샀다? 그럼 손바뀜이 이 가격에 나온 거고 혹은 다른 쪽은 팔았는데 모건 스탠리가 샀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 이제 평균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높게 일단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모건 스탠리 쪽이 어찌됐건 현재로서는 그냥 순매수 기준에서는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는 추정이 나오는 거고 매도와 매수로 잡았을 때는 이제 결과물을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근데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다. 빠져나갔어도 받은 쪽.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 방어력 뭐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가총액은 뭐 1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없고요. 변동성이 이제 원체 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하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얘도 2차 전지에 묶어서 주 초반에 방향성 보고 정리 기준점 잡아서 대처하는 쪽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급 범위가 이제 다시 나와버렸고 주가가 많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들어간 게 또 실패고 또 순절 범위가 되죠. 근데 이제 오늘 이후에 흐르면서 주 초반에 거래량 거래대금 보면서 나머지 부분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니아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좀 HLB도 이제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HLB 그리고 거래대금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 재료
이쪽 부분의 흐름이 오늘 진짜 너무 좀 많이 아쉬웠고, LNF가 일찍 그 방향성을 일찍 정해놓고 대처가 됐다면 대주전자재료를 개장 초에 갭상승이 이제 조금 동시효과에 형성이 돼 있어서 살짝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움직임 가져갔다면 요때 이제 양봉 터지고 나서 눌려졌을 때 다시 거래 실리면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아마 한 88,000원 그 정도? 그 정도면은 이제 한 11% 되려나요? 그 정도 범위를 한번 들여다봤을까? 그 정도? 뭐 고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 수급 보면서 고점 대비 이제 미끄러지면 이제 전량 차익 실현 기준을 설정을 했을 거고. 하여간에 뭐 언제든지 기회는 또 있고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이런 쪽도 바이오니아라든가 또 아난티, 코스모 신소재도 뭐 오늘 뭐 프로그램 쪽 굉장히 좋았죠. 아난티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요 장대 양봉 이후의 흐름이라서 요 물량 소진 부분을 여타 개인이 이제 자기들끼리 손바뀜에 잡아가는 흐름의 기준이 되면 뭐 지금 매도 잔량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은 아주 좋은 가격에 사도 11,400원, 11,500원 정도, 11,400원도 아니고 11,500원, 600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자락에 잡았어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첫 거래량 터진 거고, 그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명절 이후의 흐름들에 대한, 근데 백신이 원체 이제 뭐 보급이 잘 되고 있으니 예전 작년만큼의 그런 그 이슈나 변동성 부분이 나오진 않아요. 어제 이제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어제 갭상승에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오늘도 뭐 추가적인 강세를 띄긴 했습니다만, 요건 이제 말 그대로 8%의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머니 게임 들어가는 거 아니? 머니 게임 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기준. 아이고. 태양에너지 선생님께서 이제 캠트로스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먼저 한번 질문을 주셨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종목군들 기준점을 설정을 하다가 그때 13,000원대였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비중 유지 쪽의 기준인데, 만약에 그때 당시 잘 보셨다면 꼬리 달렸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셨을 텐데, 가지고 계시면 얘가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채팅을 주셨어요. 일단은 이쪽도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거 들어올릴 때 수급이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어찌됐건 뭐 그들에 의해서만 주가가 형성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LNF하고 연동이 돼서 뭐 2차전지 관련해서의 소형 종목군들도 좀 일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형성이 돼 있어요. 뭐 일단은 주 초반에 같이 잡아드릴게요. 같이. 예? 어차피 주 초반에 이제 2차 전지주들 한번 다 정리의 기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주 초반에 월요일이든 이럴 때 강력하게 이제 탄력 시세가 나오면 뭐 모를까. 예, 그죠? 그래서 일단은 주 초반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스페셜 교육 부분의 교육 강의 부분하고, 그리고 문자 카톡방 1개월 기준 다 해서 이벤트 진행을 할 테니까 참조하셔서 홈페이지에 전화하시면 되겠어요. 회사로. 그렇게 하시고, 기존 이제 회원님들 기준에서도 연장 잡으셔야 될 분들은 연장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이번 주 지난주처럼 좀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잘 나와주기를, 주력주에서도 탄력을 좀 받기를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